자, 그러면 주전부리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토크로 요거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파월의 이 발언 앞두고 청문회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찬반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했던 얘기 그대로 할 것이다. 아니다. 요거 때문에 전략을 다시 수정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새로 짜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파월 발언 앞두고 관망, 제한적인 주가 흐름 예상. 뭐 우리나라 수급까지 같이 엮어서 본다고 하면 요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물 소화 과정 전망 이런 리포트도 또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며칠 동안에 이제 대량으로 파는 거 역시나 오늘도 그렇고 요거 같이 엮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이주환 대표님부터. 네. 일단 이제 파월 의장이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갑자기 뭐 새로운 내용들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기존에 있는 스탠스대로 얘기했던 대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파월 의장은 그동안 이제 좀 약간은 뭐 매파적인 발언들을 더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부분을 막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립 서비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은 일단 멈췄잖아요.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 멈추는 걸로 인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대 심리에 따른 뭐 인플레이션,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가능성을 뭔가 막아내기 위한 그런 립 서비스적인 부분들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그냥 조정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슈 자체가 무언가 이벤트가 돼서 증시를 괴롭히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한테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파는 수급 이런 거 가지고 엮어서 설명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뭐든지 다 엮어서 설명할 수는 있죠. 예. 네, 시장은 패키지입니다. 다 같이 연결돼서 움직일 텐데, 근데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파는 거에 대해서 또 한 이틀, 3일이죠. 3일 정도 팔다 보니까 이것도 며칠 사이에 한 또 1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또 불안감이 슬슬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반대로 얘기 드리면 아니 그렇게 많이 살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 10몇 조씩 살 땐 가만히 있다가 예. 누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죠. 예, 주식도 못 사고 그냥 저희는 멍하니 열심히 떠들었어요. 아니 떠드는 게 아니라 액션을 했었어야죠. 액션을. 주식을 사셨어야죠. 예. 그걸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좀 팔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다시 인버스 사야 돼. 뭐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실제로 개인들이 곧버스 엄청 많이 사가지고 지금 1,000억 정도 손실이라고 하더라고요. 4조 5천억이 들어왔답니다. 하락하는 쪽에. 그러니까 이거를 봤었을 때 네. 이제 좀 약간 이제 빠지는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관련돼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저희가 예상했던 수준 정도. 그 정도. 아까 블루드림 리서치에서 잘 얘기해 주셨죠. 네, 아주 좋은 리서치입니다. 예. 네, 여기서 나왔던 일단 입으로 막을 수밖에 없겠죠. 네,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근데 지금 기존 트렌드 보게 되면 물가 하락 압력들이 점점 더 커지는. 그래서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 자리는 디플레이션이겠죠. 이쪽이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이어질 때 그래도 혹시나 물가가 계속 올라갈 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연말에 금리나 할 거야라고 시장이 자꾸 기대감을 하는 부분들을 재현은 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얘기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게 의회 발언이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돼서 어떤 투자자들이나 시장에 대해서 하는 얘기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8월 달에 잭슨홀에서 거기서 아마 좀 세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그냥 얘기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8월 달에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은 외국인 수급 요거 더 팔아요, 외국인? 두 분 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국인 앞으로 더 팔 것이냐. 그리고 다가오는 게 이제 또 하반기 7월이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20년 상승장에서부터 외인들이 계속 팔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25조 정도 팔았고 그 다음 해 25조 정도 팔았고요. 뭐 올해 전까지 해서 대략 한 뭐 55조, 요 정도를 56조 정도 이렇게 대략 팔았습니다. 예. 그때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많은 돈을 풀었고 그에 따른 금리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 매도세로 이렇게 일관을 했던 그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도 동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증시는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대략 뭐 한 13조 정도 예. 외국인들 순매수하다가 지금 조금 팔았어요. 조금 판 겁니다. 뭐 한 1조 조금 넘게 팔았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지 차익 실현 매물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채널 하단 정도 내려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또 매수세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환율적인 부분이 뭐 1,300원대, 1,400원대 요때 외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이제 뭐 1,280원 뭐 이렇게 되면 예. 환차익이 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도 뭐 외인들도 장기 포지션이 있을 거고 단기 포지션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대략 뭐 지수로 봤을 때는 한 2,550포인트 뭐 전후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요? 오늘 매도왕은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아도 그냥 관망. 예. 네, 거의 관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좀 많이 파는 쪽에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 4% 넘게 뭐 떨어졌죠. 네, 승질이 오른 것도 없는데 그냥 빠지기만 하는. 네, 이런 쪽과 2차전지 쪽 매도 좀 나왔고요. 나머지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쪽은 또 대거 샀고.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되는 반도체 쪽은 약간 그냥 관망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예. 아닌 건 정지하는데 특히 네이버, 카카오는 그거죠. 금리가 7월 달에 한 번 더 오른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에 따른 여파로 인해서 성장주는 좀 쉬는 분위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거 빼고는 어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뭐 한국 시장 팔겠다라고 예. 하는 어떤 강한 의도가 나오는 종목들이 별은 아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세, 약간의 환율 효과 그리고 약간의 단기적인 매수세에 따른 그런 매도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크게 의미를 장기적으로 뭐 악재성으로 두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